지금 이제 거의 최저점에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있다 그러면은 절대 이제 손해보지 않는 장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영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교수님이 출연하고 나고 조금 지나서 그래도 이제 네. 반도체 주식들이 사실 업황은 좋지 않은데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좀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어요. 아, 예. 물론 고점들이 많이 떨어지긴 예,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다라고 예,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7일 DX 이게 이제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예, 해서 예, 예. 디바이스 경험 부분, 뭐 예. 스마트폰이라든지 그쪽 부문 비상 경영 체제 전환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마케팅 행사, 각종 경비 지출 예. 이런 것들 줄인다는 예. 방침인데 예. 이 비상 경영 체제가 뭐 수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좀 예. 어려울 때 하는 건데 예. 근데 그만큼 좀 삼성전자가 힘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외적인 어떤 그 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도 이제 삼고 상황이잖아요. 물가, 환율, 네. 뭐 그다음에 또 금리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뭐 물류도 많이 이제 붕괴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한 어떤 리스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이제 재고도 많이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도 많이 꺾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펀디멘탈 그 삼성의 펀디멘탈은 되게 이제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삼성이 잘못해서 이렇게 안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어떤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28조 그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펀디멘탈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고 앞으로 또 이제 이게 언제 나아진다 이런 얘기가 모르잖아요. 몇 년이 갈지.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왜냐면 그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그 파운드리 쪽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전략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1년마다 한 개 팹을 새로 짓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일단은 좀 아껴야 되거든요. 돈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크다고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정말 뭐 업황이 어려워서 예. 쪼들려서 그래서 비용을 절감한 게 아니라 예. 미래의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예.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좀 비용 관리 측면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렇죠. 보시겠네요. 근데 이제 삼성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LG도 마찬가지고, 뭐 SK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제 비상 경영 체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수요가, 환경이 안 좋으면 이제 수요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비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투자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예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은 이제 불황 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예전도 그랬지만 이제 불황일 때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 가지에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팹에 투자하는 거. 아, 투자. 네. 예. 그 다음에 R&D 투자. R&D 투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재에 대한 투자. 이제 네. 우수한 이제 인재들 이제 끌어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는 절대 아끼지 마라. 투자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업황이 지금 좋지 않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약간 재고가 점점 쌓이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예, 예. 근데 삼성전자는 생산량을 축소하지 않겠다. 예, 그렇죠. 그 예. 아마 이제 실적 컨퍼런스 그때 이제 예, 발표를 한 것 예, 같고
SK 하이닉스는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게 약간 재고 축적 기간이 좀 더 예. 길어지고 예. 생산량 감소 이게 예.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 이 반도체 업황의 불황이 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예. 내년에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 약간 여기에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지 예. 주주들은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내년이 일단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은 크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최저점에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분명히 또 내려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뭐 몇 년 두고 이제 본다라면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3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 이제 손해보지 않는 장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3년이라고 한다면 그 3년에 약간 좀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시면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기가 있잖아요. 특히 보시면 이제 그 3년 전에도 그런 불황이 왔었어요. 2019년, 2018년 맞습니다. 때 그죠? 그때 보시면 이제 2019년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2019년. 엄청 떨어졌습니다. SK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이익도 그렇고. 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불과 1년밖에 안 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클 있잖아요. 그 주기가 이제 3년 그렇게 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경제 여건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길어야 2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3년 이상 투자한다면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예. 이제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예. 시스템 반도체랑 좀 다르게 예. 업앤다운이 좀 큰 그렇죠.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규격화되고 있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또 막 고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예. 늘리면 같이 늘리고 줄이면 같이 줄이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또 예. 다음 사이클에서는 또 예. 큰 진폭 어떻게 본다면은 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메모리 가격이 예. 거기에 따라서 뭐 DDR5도 사실 제대로 매칭이 안 됐는데 예. 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또 다시 이제 뭐 저점에서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 메모리는 항상 그렇게 주기적으로 왔으니까요. 이게 그 불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2년 안에 다 끝났습니다. 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운드리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LSI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클 일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이 지금 이제 막 초입으로 진입했다가 지금 불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황이 꺾이면 분명히 이제 성장 단계로 바로 이제 진입한다는 거죠. 뭐 4차 산업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보시면 이제 그 어떤 산업 자체가 이제 융합이 됩니다. 서로 막 이제 업종의 어떤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막 섞이거든요. 융합이 되면 그 융합되는 데는 이제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식품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다 테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테크가 들어가면 이제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래 왔고 과거도 보시면 이제 계속 어떤 뭐 집값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이제 뭐 약간 꺾일 수는 있지만 우상향한다는 거죠.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체다, 산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어차피 이제 주가는 그런 실적의 함수, 성장의 예. 함수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전 정고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기억하기로는 96,800원이거든요. 예. 다음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예. 화랑이 찾아오고 한다면은 예. 그 정도는 돌파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메모리만 유지만 시켜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잖아요. 그게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를, 그러니까 TSMC를 넘겠다.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 있잖아요. 팰리 사업부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마켓 쉐어를 10% 하겠다. 지금 불과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의 어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그 TSM 반도체 이쪽은 이제 막 최저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치고 올라갈 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 4차 산업과 함께 이제 늘어납니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유지만 한다래도 그 매출이나 이익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 파이도 메모리 자체도 이제 커집니다. 파이가.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마켓 셰어만 유지하더라도 매출과 이익률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유지만 하더라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렇다면은 예. 교수님께서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예. 살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뭐 장기적으로 3년 이상 한다라면은 괜찮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이 최저점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뭐 5만 몇천 원까지 계속 떨어질 수 있죠. 분명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2, 3년 이렇게 이제 불황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3년입니다. 3년 정도 지금 투자한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이 안 좋은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아실 텐데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이클이 돌아선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은 예. 금방 늦어요. 이미 예. 7만 원, 8만 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저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에서 이제 네. 팔아 그러잖아요. 네. 또 어깨에서 팔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점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분명히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고 또 이제 삼성이 어떤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거의 업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앞으로도 충분히 네.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좀 네. 에피소드가 있었죠. 반도체 업계. 예. 워렌 버핏이 한학장에 TSMC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예. 원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첨단 기술, IT 예. 이런 기업들을 별로 예. 안 좋아하기로 유명한데 예. 최근에는 약간 좀 애플도 투자를 하고 예, 예. 스타일이 바뀐 것 같은데 예. 이 사이클을 상당히 잘 타는 또 예. 반도체를 샀다고 해서 예. 상당히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인데 예. 근데 이제 하필이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예. TSMC를 샀단 말이죠. 자, 그런 예. 관점에서 이걸 좀 약간 삼성전자의 악재로 봐야 될지 뭐 호재로 봐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운드리를 투자를 했다는 거는 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를 했지만 그게 이제 삼성이 아닌 TSMC다라는 게 이제 또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은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기관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했지만 계속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계속 이제 10% 이상 매년 이제 성장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TSMC가 이제 그 삼성보다 좀 나은 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TSMC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순수한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어떤 그 성장세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은 불과 이제 20%도 안 됩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어떤 파운드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메모리 위주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삼성이 파운드리를 별도로 한다. 그러면 또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난 혜택을 보겠죠. 근데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TSMC가 이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 예. 보시면 알겠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율이 거의 뭐 40%가 넘습니다. 상당히 높죠. 진짜 예. 높네요. 예, 거의 독보적이죠. 그 삼성이나 뭐 TSMC나 마찬가지로 이 마진율이 중요한 게 왜냐면 그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투자를 해야만 이제 계속 이제 업황이 이어지는 산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마진을 크게 가져가서 그 마진으로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적다는 거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불과 보더라도 한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네. 물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TSMC에 비교한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TSMC가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파운드리 사업이 좋은 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뭐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엄청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반도체가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설계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를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빅테크 기업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는.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다 하고 예, 있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TSMC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예. AMD 이런 데는 약간 예. 좀 입시가 힘들릴 수가 있는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7나노 언더의 그 EUV 공정은 TSMC하고 삼성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제 양 기업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모빌리티 산업이에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그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아직도 지금 이제 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량을 못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동차 이쪽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지금 불과 뭐 일반 자동차에는 300개밖에 쓰이고 있지 않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만 해도 지금 1000개 이상, 2000개 막 쓰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자율 자동차로 가면 기본적으로 2, 3천 개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 자율 5단계로 가면 몇만 개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엄청난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또 나아가서 모빌리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 모빌리티에는 시장 그 보시면 자동차 이쪽보다 3배 이상이 큽니다. 시장이. 거기에다 이제 반도체가 또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모빌리티 쪽은 첨단 반도체가 특히나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 수혜를 또 TSMC나 아니면 삼성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예. 삼성도 좋지만 TSMC를 사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네. 솔직히 삼성도 좋지만 투자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TSMC가 더 매력적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삼성이 그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한다. 그러면 삼성도 그에 못지않게 매력적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